여러분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동서양 철학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지혜 속에서 우리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몸이 즐겁고 하는 일이 즐거우며 함께하는 사람이 즐거운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논의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몸이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우리 존재의 신성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높은 명예를 얻었다 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떤 즐거움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병든 몸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며 모든 정신 활동을 제약합니다. 고통 속에서는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신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서양의 격언처럼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화롭고 밝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맑은 물이 스스로 맑음을 유지하듯 건강한 몸은 자연스럽게 생기와 활력을 뿜어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즐겁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가 외부의 자극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내부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삶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과 심폐 기능을 단련하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며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고 피로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잠이 부족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지속하면서 몸을 서서히 지쳐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몸을 혹사하거나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쉴 새 없이 달려가면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몸은 쇠약해지고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몸의 상태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활기찬 태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몸은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통로이자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돌보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워 몸을 혹사하기보다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듯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몸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잔 더 물을 마시고 제철 음식을 섭취하며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볍고 상쾌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행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의 삶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른 두 가지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
즉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일을 하며 보냅니다. 만약 이 일이 단지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이거나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의무감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은 금세 지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일이 즐거워야 삶이 즐거워진다는 말은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즉 직업적인 업무든 취미 활동이든 가정에서의 역할이든 그 모든 것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는 내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깊은 기쁨과 만족을 찾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일을 즐겁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거나 반복적인 일이라도 그 일이 사회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농부의 노력과 바리스타의 정성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듯이 모든 일은 거대한 연결망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몰입하면 그 안에서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더욱 값진 기쁨과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에 대한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나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일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주된 요인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가며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음을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노자는 지족자부, 즉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하며 내면의 평화와 자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은 외부적인 평가나 경제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큰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이 즐겁다면 삶의 절반이 즐거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억지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큰 행복이자 자아실현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이 주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고 세상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 고민 자체가 이미 즐거운 변화와 성장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보람이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괴롭다면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자는 군자화이부동이라 하여 타인과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는 균형 잡힌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친구와의 따뜻한 한마디, 깊은 공감은 보석처럼 귀하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반면 나쁜 인연과의 만남은 가시밭길처럼 고통스럽고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 지지, 이해, 소속감,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고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고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피노자는 이성적인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적인 충동에 휩쓸리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관계에 매달리거나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억지로 친해지려 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이나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진심과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가장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겸손한 태도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이 관계의 본질을 이룹니다. 상대를 무작정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네기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인간이 완전한 존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섬세한 감정 노동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소통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하며 기꺼이 배려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듭니다. 불교의 일체유심조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 기댈 곳이 되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보세요. 그 노력은 분명 당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사랑을 배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즐거운 관계는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배가시키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몸이 즐겁고 하는 일이 즐거우며 함께하는 사람이 즐거울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우리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이 즐거워야
삶의 활력과 의미를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는 우리의 삶의 따뜻함과 깊이, 그리고 무한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이나 우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서양 철학의 오랜 지혜는 바로 이 점을 일관되게 가르쳐 줍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공자의 과유불급 가르침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적당함과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육체적 욕망, 물질적 욕심, 정신적 스트레스 등 모든 것을 과유불급의 원칙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노자가 말한 지족자부처럼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찾는 길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가난해도 풍족하고 마음이 좁으면 부유해도 부족하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처럼 행복은 결국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곳 혹은 거창한 특별한 사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작고 소박한 순간들 속에 존재합니다.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몰입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일상적인 순간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충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몰입하며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여 어느새 삶은 더욱 가볍고 충만해지며 하루하루가 기쁨과 의미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당신은 매일을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은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진정으로 즐거운가요? 당신이 하는 일은 깊은 보람을 주며 즐거운가요? 당신 곁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따뜻하고 행복한가요? 잠시 멈춰서서 이 중요한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어쩌면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동안 명상을 하는 것, 혹은 직장에서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동서양 철학의 깊이 있는 지혜처럼 풍요롭고 의미 있는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삶의 나침반 삼아 매일매일 성장하고 발전하는 당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바로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